조신한 아내의 얼굴로 살아가는 그녀. 그 거짓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모두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배우자만큼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특히나 주변에서 모범 부부라고 칭찬받고 동네에서 소문난 착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완벽한 엄마, 효도하는 며느리.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죠. 동네에서 소문난 헌신적인 아내, 주인공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완벽하게 비밀을 지켜왔던 이중 생활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생일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부 관계는 정말 괜찮은지,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지수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수 씨는 48살, 결혼한 지 23년 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모범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동네 사람들이 지수 씨를 이야기할 때면 항상 칭찬이 먼저 나왔으니까요. 지수 씨는 정말 대단해. 시어머니한테도 효도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그렇게 잘하고 애들도 그렇게 바르게 키웠잖아. 인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집도 항상 깨끗하더라. 어떻게 저렇게 살림을 잘할까? 지수 씨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어머니 방 온도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추우시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가족들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 계란 프라이 지글거리는 소리, 밥솥 뚜껑 여는 소리. 23년 동안 매일 거의 빠짐없이요. 아침 6시 30분 남편 준표 씨를 깨웁니다. 지수 씨는 이 소리들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아침 다 됐어요. 준표 씨는 대답 없이 일어나 욕실로 향합니다. 지수 씨는 남편이 씻는 동안 양복을 다려놓고 구두를 닦아놓습니다. 7시 식탁에 앉은 가족들. 시어머니, 남편, 대학생 큰딸, 고3 아들. 지수 씨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먹는 걸 지켜보며 반찬을 더 가져다 주고 물을 따라주고 김치가 떨어지면 또 가져다 주죠. 엄마는 안 먹어? 아들이 가끔 묻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먹을게. 너희들 늦겠다. 얼른 먹어. 지수 씨가 밥을 먹는 건 언제나 가족들이 다 나간 후였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식은 밥을 먹을 때면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냥 뭔가 허전해서요. 오전 시간은 청소와 빨래, 장보기로 채워집니다.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는 날도 일주일에 2~3번은 있었죠. 지수야, 힘들지? 시어머니가 가끔 물으십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지수 씨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괜찮은 건지, 괜찮은 척 하는 건지 자기도 모르게 말이에요. 오후에는 아이들 학원 픽업, 저녁 준비, 시어머니 저녁 식사 보조, 그리고 또다시 가족 저녁 식사 준비. 저녁 8시가 되면 남편이 돌아옵니다. 회식이 없는 날엔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씻고 나와요. 저녁 데워 놓을게요.
똑같은 인사, 똑같은 대답. 2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된 대화였습니다. 밤 11시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지수 씨는 겨우 자기 시간을 갖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는데 뭔가 한 것 같지가 않았어요. 분명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지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사는 거지? 나는 그냥 이 집을 돌리는 기계인가? 주변 사람들은 지수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남편도 성실하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좋으니까요. 하지만 지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 안에서 자기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지수 씨, 오늘 기분이 어때요?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냈어요? 당신이 요즘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지수 씨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인지,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수 씨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공허함 속에 잠겨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대화가 없어요. 특히 결혼 생활이 20년, 25년 넘어가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은 하죠. 생활에 필요한 말들은요. 저녁 뭐 먹을까? 애들 학원비 입금했어? 주말에 시댁 가야 해. 이런 말들은 합니다. 그런데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정보 전달일 뿐이죠. 진짜 대화는 말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런 것들이요. 지수 씨와 준표 씨의 저녁 시간을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저녁 지수 씨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했어요. 마트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비싼 양념갈비를 샀죠.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주고 싶었어. 준표 씨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갈비찜 했어요. 씻고 나와요. 준표 씨는 대답도 없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수 씨는 남편 그릇에 갈비를 하나 집어 올려주었어요. 여보, 먹어봐요. 오늘 좋은 고기로 샀어요. 응. 준표 씨는 갈비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어요. 맛있는지 아닌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응, 먹을만해. 먹을만하다고요. 지수 씨는 그 말에 뭔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먹을만하다는 게 뭔가요? 그냥 나쁘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수 씨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없어? 아, 그래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냥 그래. 대화가 끊겼습니다. 준표 씨는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숟가락을 놓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으니까요. 여보, 응? 우리 주말에 영화 볼까요? 오랜만에 둘이서.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 아,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바빠. 준표 씨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의 눈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지수 씨는 그날 밤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요. 여러분, 이게 외로움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말을 걸어도 메아리가 없는 느낌. 내가 여기 있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느낌. 제가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불륜이 시작되는 건 성적인 욕구 때문이 아니에요. 외로움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봐주길 바라는 마음, 내 말에 귀 기울여주길 바라는 마음,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사람은 틈을 만듭니다. 아주 작은 틈이에요. 처음엔요. 그런데 그 작은 틈으로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수 씨의 마음에도 그런 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의 봄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신청했어요. 시어머니가 권유하셨거든요. 지수야, 넌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운동도 하고 사람도 좀 만나.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 말씀도 들어드리고 시간도 보낼 겸해서요. 수업은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였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다정한 40대 여성이었고 수강생들은 대부분 지수 씨와 비슷한 나이대의 주부들이었죠. 수업이 끝나면 다들 로비에 모여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육아 이야기,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지수 씨는 처음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근데 신기했습니다. 자기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로비로 나오는데 누군가 지수 씨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혹시 이거 떨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지수 씨가 돌아보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손에 지수 씨의 물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 거 맞아요. 다행이네요. 여기 요가 다니세요? 네, 오늘이 세 번째 수업이에요. 저는 옆방에서 필라테스 하는데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저는 박화영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최지수예요.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화영 씨는 미소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말투도 부드러웠고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이 끝나고 또 마주쳤습니다. 지수 씨, 오늘도 수업 들으셨어요? 네, 화영 씨도요? 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 알아요. 지수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자와 둘이 카페에 간다는 게 조금 어색했거든요. 근데 화영 씨의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동네 이웃 같았달까요? 네, 좋아요.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화영 씨는 정말 듣는 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던데. 누군가 물어봤어요. 지수 씨에게 오늘 어땠는지를. 아,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빴어요. 많이 힘드시죠? 집안일 하시면서 시어머니도 모시고. 어떻게 아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병원 모시고 가신다고. 화영 씨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가 지나가듯 한 말을요. 그 순간 지수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오늘 어땠는지, 힘들진 않았는지. 근데 이 사람은 일주일 전에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화영 씨는 뭐 하세요? 저요?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집에서 일하는 편이라 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이죠. 결혼은 하셨어요? 이혼했어요. 5년 전에요. 아, 괜찮아요.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화영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수 씨는 그 모습이 부러웠어요. 자유로워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로 둘은 자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업 끝나고 1시간씩, 때로는 2시간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화영 씨는 지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아이들 고민,
시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온 것 같아요. 지수 씨는 지수 씨예요. 그 자체로요. 그게 뭔데요? 그걸 찾으시면 되죠. 천천히요. 화영 씨의 말은 언제나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화영 씨가 물었습니다. 지수 씨, 혹시 카톡해도 될까요? 문화센터 없는 날에도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지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근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친구 사이잖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 그날 저녁 지수 씨의 핸드폰에 카톡이 왔습니다. 지수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편히 쉬세요. 그 짧은 메시지 하나에 지수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지수 씨도 화영 씨도요. 그냥 좋은 친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상대,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 그 정도였어요. 근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톡이 잦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이에요. 점심때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저녁에 오늘 힘든 하루였죠? 수고했어요. 그리고 밤 가족들이 다 잠든 시간에 아직 안 주무세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지수 씨는 그 메시지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화영 씨의 메시지가 오면 내가 여기 있구나 싶었거든요. 어느 날 화영 씨가 제안했습니다. 지수 씨, 우리 점심 한번 같이 먹을까요?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알아요. 점심요? 괜찮아요.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가끔은 밖에서 드셔야죠. 당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해요. 당신을 위한 시간. 그 말이 지수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점심 약속이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문화센터 수업 없는 날에도 만났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전시회에 가기도 하고 그냥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지수 씨는 처음으로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제야 알았어요. 화영 씨와 함께 있으면 지수 씨는 그냥 지수 씨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최지수라는 한 사람. 지수 씨는 웃을 때 예쁘네요. 뭐라고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돼요. 오늘 처음 봤어요. 그렇게 웃는 거. 지수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편한테도 오랫동안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수 씨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로 자기가 웃고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부터 웃지 않고 살았지? 관계가 깊어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둘은 근처 카페로 뛰어들어갔는데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완전 흠뻑 젖었네요. 화영 씨가 지수 씨의 젖은 머리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어요.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흘렀어요. 화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 씨,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저는 당신을 그냥 친구로만 생각하기가 점점 힘들어요. 지수 씨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화영 씨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저 결혼했잖아요.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줘요? 지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둘은 선을 넘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화영 씨의 집으로 갔어요. 지수 씨는 떨렸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이후로 둘의 관계는 은밀해졌습니다. 지수 씨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카톡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걸었죠. 남편이나 아이들이 절대 볼 수 없게요. 화영 씨와 만날 때는 항상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카드 내역에 남으면 안 되니까요. 마트 갔다 올게요. 문화센터 가요. 친구 만나고 올게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지수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화영 씨와 만났어요. 호텔에 가기도 하고 화영 씨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건요, 지수 씨가 집에서 더 완벽한 아내가 됐다는 겁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밥은 더 정성스럽게 차렸고, 청소는 더 꼼꼼하게 했고, 남편한테 더 다정하게 대했어요. 준표 씨는 그런 아내를 보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아? 응,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봐. 지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 4년, 5년. 어느새 7년이 흘렀어요. 7년 동안 지수 씨는 완벽하게 비밀을 지켰습니다. 남편도 몰랐고, 아이들도 몰랐고, 시어머니도 몰랐어요. 동네 사람들도 여전히 지수 씨를 모범적인 아내라고 칭찬했죠. 하지만 지수 씨의 마음속엔 점점 무언가가 쌓여갔습니다. 죄책감? 아니었어요.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무뎌졌거든요. 처음엔 만날 때마다 괴로웠는데 이젠 그게 일상이 됐어요. 오히려 두려움이었습니다. 언젠가 들킬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하지? 모든 게 무너질 거야. 밤에 잠들기 전 지수 씨는 가끔 생각했어요. 그만둘까? 근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화영 씨 없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그 공허함, 외로움, 텅 빈 감정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요. 화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수 씨,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당신이 내 전부예요. 그 말이 지수 씨를 묶어놨습니다. 사랑일까요? 의존일까요? 지수 씨도 몰랐어요. 그저 이 관계가 끝나면 자기도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무너지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준표 씨의 51살 생일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계란찜, 나물, 전상 가득 차려놓으려고 정성을 다했죠. 오늘만큼은 완벽하게 해야지. 마음 한편에 떠오르는 죄책감을 덮으려는 것처럼 지수 씨는 더 열심히 요리했습니다. 오후 6시 식탁에 음식들이 차려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거실에 나오셨고, 큰딸 민지도 학교에서 돌아왔고, 고3인 아들 준혁이도 학원을 일찍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아빠 생일이니까 다 같이 모여야지. 지수 씨는 가족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표 씨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여보. 오늘 생일인데 회식은 안 하고요? 응, 오늘은 집에서 가족들이랑 있고 싶어서. 지수 씨는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우리 가족 아직 괜찮아. 내가 지켜야 해. 저녁 7시 5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오빠 생일 축하해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시어머니까지 함께 축하 인사를 했어요. 준표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이라 지수 씨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들 고맙네요. 우리 지수도 고생했어. 음식 정말 맛있어. 남편의 칭찬에 지수 씨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게 행복이지. 이 순간만큼은.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졌어요. 민지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준혁이가 대학 입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표 씨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해했죠. 그때였습니다. 띠리링. 지수 씨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서 울렸어요. 진동으로 해놨는데 소리가 나는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화영. 지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지금 전화를? 황급히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누구야? 준표 씨가 무심하게 물었어요. 아, 마케팅 전화인가 봐. 지수 씨는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5분 후, 띠리링.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화영이었어요.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지수 씨는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그냥 받아요. 중요한 전화면 어떡해? 민지가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다시 걸게. 지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분 후,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벨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는 거야? 준표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나가서 받을게요. 지수 씨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준표 씨가 지수 씨의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화영? 화영? 그게 누구야? 남자 이름 아니야? 아, 아니에요. 그냥 문화센터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이 시간에 왜 자꾸 전화를 해? 몰라요. 제가 나가서 받을게요. 지수 씨는 서둘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수 씨. 화영 씨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화영 씨, 지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래요? 지수 씨, 나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지금 술 마신 거예요? 정신 차려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싫어. 지금 당장 만나야 해. 내가 당신 집 앞으로 갈게. 뭐라고요? 지수 씨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집 앞으로 오면 안 돼요. 절대로. 화영 씨, 제발. 왜? 당신 남편이 뭐라고 그래? 나는 당신 사랑한다고. 왜 나한테 이래? 화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제발 조용히 해요, 화영 씨. 나중에 얘기해요. 지수 씨가 다급하게 말하는 순간,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준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 씨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준표 씨가 거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여보, 그게 대체 누구야? 왜 목소리를 낮추고 통화를 해?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떨어? 전화 줘봐. 안 돼요. 지수 씨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뒤로 숨겼습니다. 준표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뭐가 안 돼? 보여줄 수 없는 거야? 아니에요. 그럼 줘. 지수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표 씨가 다가왔어요. 지수 씨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놓으세요. 안 돼요. 둘이 실랑이를 벌이는 순간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지수야, 사랑해. 오늘 밤 호텔에서 만나자. 예약해놨어. 그랜드 호텔 1207호. 준표 씨는 그 문자를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표 씨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냐고. 준표 씨가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식탁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 왜 그래? 민지와 준혁이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준표 씨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카톡을 열었습니다. 화영 씨와의 대화창이 떴어요. 오늘도 보고 싶어. 나도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날 수 있어? 응, 그날은 시어머니 병원 가는 날이라고 하면 돼. 당신 생각하면 하루가 안 지나가. 나도 사랑해. 준표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위로 스크롤을 올렸어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 식당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여행지로 보이는 바닷가 사진. 준표 씨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가족들도 봤어요. 민지가, 준혁이가, 시어머니가. 엄마 이게 뭐야?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준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준표 씨가 지수 씨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 이게 정말이야? 여보. 대답해. 이게 정말이냐고. 지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준표 씨는 핸드폰을 벽에 내던졌어요. 핸드폰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혼하자. 준표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여보 제발. 가. 준표 씨의 고함에 지수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지가 엄마를 봤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준혁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를 보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실엔 정적만 흘렀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촛불만 외롭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정은 갈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실지. 친구들한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근처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지수 씨는 멍하니 천장을 봤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7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가족도, 명예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화영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화영 씨 다 끝났어요. 지수 씨? 남편이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이혼하대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지수 씨. 내가 술 마시고 실수를. 이제 어떡하죠?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같이 살아요. 내가 책임질게요. 우리 이제 떳떳하게 만나는 거예요. 화영 씨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뭔가 이상했어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거든요. 화영 씨. 네, 지수 씨.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요.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지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화영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뭐라고요? 미안해요. 나 이제 나 자신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화영 씨 없이요. 지수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알아요. 고마웠어요, 정말로. 근데 이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준표 씨는 지수 씨를 보지도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유책 배우자니까요. 재산 분할도 최소한만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당연히 저한테 있습니다. 지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준표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철판일 수 없잖아. 뭐라고요? 당신
지금까지 뭐 잘못한 것도 모르는 것 같던데. 그렇게 당당하게 앉아있네. 지수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7년이야, 7년. 당신이 나한테, 우리 애들한테, 우리 가정한테 한 게 뭔데? 준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헤어질지 말지 내가 결정해. 그러니까 넌 처분만 기다리라고. 자유도 없어. 너 지금. 준표 씨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지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감정적? 이게 감정적이라고요? 제 인생이 박살났는데. 준표 씨가 소리쳤어요. 지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아니 준표 씨. 저도 정말 미안해요. 그 말에 준표 씨는 웃었습니다. 허탈하게, 비참하게 웃었어요. 준표 씨가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을 배신했어.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우리 애들한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우리 어머니 마음에 못을 박았어. 준표 씨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지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화영 씨는 지수 씨와 헤어진 후 무너졌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어요.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느 날 화영 씨는 지수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수 씨,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진짜 사랑했잖아요. 답장이 왔어요. 화영 씨,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린 그냥 외로웠던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화영 씨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7년 동안 고마웠어요. 근데 이제 그만해요. 우리 둘 다 새로 시작해야 해요. 화영 씨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사랑이 아니었다고? 그럼 그동안 뭐였어? 생각할수록 답이 없었습니다. 지수 씨와 만날 때는 자기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근데 지수 씨가 떠나고 나니 다시 혼자였습니다. 이혼하고 5년 동안 느꼈던 그 공허함이 다시 찾아왔어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거지? 나는 왜 혼자서는 못 사는 거지? 어느 날 화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 이 도시, 이 기억들 다 벗어나야 해. 해외로 떠나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요. 지수 씨한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외로 떠납니다. 새로 시작하려고요. 지수 씨도 행복하세요.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표 씨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직장에서 소문이 났어요. 누군가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김 부장 부인이 바람폈대요. 7년이나 됐대요. 7년. 김 부장 불쌍하네요. 그동안 몰랐대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준표 씨는 동정과 조롱의 눈빛을 견뎌야 했어요. 후배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부장님이 뭘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부인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 질문에 준표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놓쳤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민지는 집에 거의 안 들어왔어요. 친구네 집에서 자고 학교 끝나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혁이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빠랑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표 씨가 준혁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혁아, 밥 먹어야지. 그랬어요. 아빠가 주문했어. 내가 좋아하는 치킨. 안 먹을래요. 준혁아, 아빠도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준혁이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모양이에요. 뭐라고? 엄마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도 외로웠던 거 아니에요? 준혁아, 그건 아빠는 집에 있었어요? 엄마랑 대화했어요? 엄마 얘기 들어줬어요? 난 엄마가 점점 웃지 않는 거 봤어요. 근데 아빠는 몰랐잖아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준혁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준표 씨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말이 없어졌어요. 그저 자기 방에만 계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준표 씨를 불렀습니다. 준표야. 예, 어머니. 너도 반성해야 할 게 있지 않겠니? 저요? 지수가 잘못한 건 맞아. 크게 잘못했지. 근데 너도 생각해봐. 그 애가 왜 그랬을까? 결혼 생활이라는 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야. 둘이서 만들어가는 거지. 그 애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미안하구나. 지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것 같아. 준표 씨는 혼자 넓은 집에 남았습니다. 밤이 되면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예전엔 지수 씨가 설거지하는 소리, TV 보는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젠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준표 씨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뭘 놓친 걸까? 그제야 떠올랐어요. 아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해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준표 씨도 울었습니다. 50살 중년 남자가 혼자 거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나도 잘못했구나.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40대, 50대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냥 살아요. 익숙해서 사는 거죠. 사랑? 그런 거 이제 없어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거예요. 배우자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생활을 나누는 동업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건 혼자 있을 때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틈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심지어 배우자 옆에 누워 있을 때도 외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은 정당화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아무도 나를 안 봐줘. 나는 이렇게 가족을 위해 사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은 틈이 생깁니다. 마음에 빈틈이 생겨요. 그리고 그 틈으로 누군가 들어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나를 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내 외로움을 채워주니까요. 지수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영 씨가 특별히 매력적이거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지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지수 씨를 봐줬고,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줬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편한테는 없었던 거죠. 하지만 준표 씨도 피해자입니다. 그도 몰랐어요.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도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서요. 다만 그 방법이 틀렸을 뿐이죠. 돈을 벌어오는 것, 가족을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불륜은 사랑이 아닙니다. 결핍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욕구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
그게 집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밖에서 찾아요. 그리고 그게 7년, 10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시적인 위로가 되니까요. 하지만 결국엔 무너집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게 파괴됩니다. 가정도, 관계도, 신뢰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지금 배우자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오늘 어땠어? 힘들었어? 고마워. 수고했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꽃다발, 이벤트, 깜짝 선물 이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일상 속의 작은 관심, 눈 마주치며 나누는 대화, 진심 어린 고마워 한마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거웠죠? 어쩌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가정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자는 영원히 내 곁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가족은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수 씨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천천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준표 씨도 변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힘든 일 없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를 한번 봐주세요.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당신 오늘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어쩌면 당신의 가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일상 속의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나누는 시간.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오늘부터요. 지금부터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랑이 오래도록 따뜻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